격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무현으로 읽는 오늘의 정치, 다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시 노무현이라는 이 기획을 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 유산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서 승계 발전할 것은 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고 문제를 또다시 복귀할 것은 복귀하자는 차원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한번 가보시죠. 두 분 다 아마 또 지역구가 특별하시잖아요. 세종이시고 또 경남이시고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중에서 가장 컸던 주제 하나가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 또한 지방 통합, 그러니까 각자의 경쟁력으로만은 지금 살아나기 힘드니 좀 규모의 경제해서 지방 통합, 충남 대전을 비롯해서 지금 전남 광주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5극 3특 이렇게 가자 지금 이거거든요. 이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대찬성입니다. 먼저 세종으로 갈까요? 아니면 불경으로 갈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네. 일단 세종으로 먼저 세종이 이제 가시죠. 그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 얘기보다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이른바 우리가 메가시티 논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네. 한 뭐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뿌리로 따지면 김두관 경남지사, 네, 그다음에 네,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선되면서 네, 부울경 통합, 그래서 부경자치도, 그다음에 충남북 대전 통합에서 충청자치도, 그때 처음 그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2010년이죠. 네. 그러다가 15년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결단하면서 이걸 원래 국민의힘이 계속 대구 경북 통합, 그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통합, 여기 4개 광역 통합 이거 추진해 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신년에 이 의제를 꺼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니까 민주당도 이제 같이 동참하고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균형 발전 2단계 발전 전략 때 5+2 정책을 처음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네, 네, 네. 그 이후에 그 20여 년 만에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공약이나 대선 과정에서 별로 언급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또 이걸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전 충남 통합이 충북이 빠지면서 조금 한계는 있지만 네. 저기 그 호남도 마찬가지죠. 광주 전남에서 전북이 빠지니까. 그래서 원래 취지에서는 약간은 좀 변형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출발을 해서 빨리 이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 규모의 행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이런 결단이 저는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그 결단 내지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어져야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은 어떻습니까? 세종 또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부터 출발한 도시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정말 이상했던 그 위헌 판결. 관습헌법. 네, 관습헌법이라는. 세종은 이렇습니다. 세종은 이 도시 하나가 사실 뭐 자체적인 발전 구조를 갖기보다는 네, 전국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표현한 건데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가 서울에다 있으니까 전국에서 뭐 대통령하고 국회에다 할 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와서 이제 지금도 밥 먹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광주 사람들은 뭔가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냐.
전국의 모든 지역이 2시간 안에 다 중앙행정기관과 국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세종에다가 기관을 옮기기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정수도는 저는 이건 갈 거라고 봐요. 이번 행정수도 특별법이 3월쯤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그렇게 되면 옮기는 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청와대와 국회도 청와대도 이제 임기 내에는 옮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법무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도 아마 대상이 될 텐데 국방부는 뭐 계룡이 있으니까 네네. 그 계룡대가 또 이제 이전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이전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행정수도는 저는 뭐 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다 한 가지 이제 주제가 세종이 상징적으로 새로운 지방도 진짜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 만들자. 그래서 서울이 아닌 곳도 이렇게 멋진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한번 뭐 좀 보여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정수도 플러스 명품 도시 이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세종의 가장 큰 이제 방향이라고 봐야죠. 그 원님으로 가야 되는데 댓글 하나가 오 허성무 우리 옆 동네 허성무 일 진짜 배기 잘함. 정말 경상도 사투리여서 불경 통합. 예, 불경 통합하기 전에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88년 4월에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서울에 초선원으로 올라서 몇 달 활동을 하는데 그때 부산에서 당선됐죠. 예, 부산 동구 그때 네, 허삼수하고 경쟁해서 이겼는데요.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날 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네, 네. 추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네. 그때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노무현 의원께서 아 이거 큰일 나겠더라 서울 가보니까 모든 게 서울로 가치도 그렇고 물자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게 너무 집중이 되고 있어서 정말 큰일 나겠다. 분권해야 된다.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처음 저에게 하셨어요. 네네.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치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것을 점점점 정책으로 구체화시켜냈던 거죠. 네. 또 대통령이 되시면서 아주 그런 구체적인 균형 발전 전략, 분권 전략을 세웠는데 뭐 그래서 세종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도시 혁신도시, 만들고 그렇죠. 네. 공공기관 이전시키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도 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 서울의 집중도 수도권 집중도가 한 35% 전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50%가 넘었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고 모든 가치들의 중심이 서울로 다 몰려 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거 3특 5극은 삼특, 예. 그때 제기됐던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의 개념 화두가 또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자 했던 몇 가지 실천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큰 사회적 변화나 산업의 집중, 뭐 가치의 수도권 집중 때문에 오히려 지금 행해화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실천 전략을 새로 내세운 거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균형 발전과 분권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5극 3특은 성공해야 되고 그건 이제 실행 단추죠. 첫 단추를 풀어 헤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충남 대전이 맨 처음에 화두가 됐는데 네. 속도는 강주 전남이 더 빠르죠. 그랬더니 대구 경북도 하겠다고 이렇게 왔고 이제 불경만 조금 소극적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또 정치인들끼리의 뭐 이해관계도 좀 얽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법으로 어쨌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 충남도 약 300여 개의 특례를 주고 강주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특례를 통해서 권한을 주고 예산을 더 주고 한번 독자적으로 해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불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현 국힘의 단체장들은 왜 반대하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명분도 주장을 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권이라든지 대규모의 변화, 행정구역의 통폐합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제주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앴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 제주도가 다 행정을 직접 맡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도 굉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항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럼 이제 그때 뭐 서귀포시라든지 남제주군, 북제주군, 네, 네. 제주시 뭐 이런 데에 단체장이 되고 싶은 분, 그리고 거기에 각종 간변 단체에 장을 맡아 있는 분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제일 큰 거거든요. 지금 역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다 어떤 좋은 명분을 놓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은 그 밑에는 각자 이거는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큰 통합을 이루어서 가려면은 그만큼 큰 권한도 주고 큰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대통령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강력 단위로 묶어서 커다란 정책, 그리고 그 지역 생활권 같은 그 지역의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대학 교육의 문제, 인재 양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한번 스스로 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봐라. 그래서 4년간 뭐 두 개가 합치면 20조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각자는 1년에 2.5조씩을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들이요 받는 예산이 네네. 대개 한 10조에서 11, 2조 정도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예, 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해 예산이 뭐 10조라고 했을 때 1년에 2.5조가 추가로 가서 이 별도의 돈을 가지고 당신들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불경 같은 경우에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네네. 그런 발전을 기획하라는 거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발전 전략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쫙 짜서 돌리면은 받아서 하는, 그리고 또 서로가 비슷한 걸 가져가서 그랬죠. 경쟁이 사겠다는데 네, 이제는 특화돼서 제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 경남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년 후에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통합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2년간 이미 5조씩을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시도가 먼저 기회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부산 경남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자는 이제 우리 민주당 측의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럼 과거에 불경 메가시티를 하자는 광역 연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22년 때 우리 김경수 전 지사나 민주당의 광역 단체장들이 다 낙선을 했을 때 국힘이 집권을 하면서 다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때 중앙정부하고 협의됐던 것은 법률로도 뒷받침이 됐고, 그때 하고자 했던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약 35조의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그것을 승계를 했더라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5국 3특 전략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통합하고 가장 큰 그림을 그려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경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 다른 데는 다 하겠다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포장을 잘해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 변화 속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 특히 균형 발전을 꺼내면서 이제 행정수도 세종시가 계획이 됐었고, 물론 그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이제 혁신도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주 뭐 이렇게 공기업들을 인위적으로 내려보냈죠. 그다음에 그때 느꼈던 그 문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셨듯이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 근데 지금은 더 심화됐고 그 문제점 하나. 그럼 과연 이 통합만이 경쟁력 제고의 방안인지, 이게 일본으로 드릴 질문 같고, 두 번째가 그래도 이제 민심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소지역주의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전은 반대가 좀 높고 충남은 또 찬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 여기에 찬반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지금 속도가 난 건데, 네, 네, 사실 그 전에 이 지방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네네. 사실 공론화되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쉽게 또 좀 체감할 수 있게 네, 그랬죠. 이런 네, 논쟁이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아니 네. 꼭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좋죠. 그 찬성 반대 논쟁 때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대통령의 결단이 일반 주민들의 이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히 이렇게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왜 해야 되는지 왜 통합해야 되는지 뭐 인구 많이 모으면 좋은 거냐 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본질적인 논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냥 규모를 단순히 키우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네네. 핵심은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자, 왜 지방이 갈수록 소멸돼 가고 왜 수도권이 비대해지느냐? 왜 그러죠?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일자리가 많고 사실 이거는 결과고 현상이에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여기 일자리가 많고 기업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대학이 모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결정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예산에 대한 결정권, 입법에 대한 결정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전이다. 대전고등학교 옛날에 명문고등학교였어요. 대전고등학교 나오면 대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서울 갑니다. 네네. 광주 일고 나오면 다 서울 가요. 우리 경남고등학교 나오면 또 서울 가. 뭐 청주고등학교. 지방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은 다 서울 가서 일을 해. 왜? 서울에 중요한 일이 다 있어요. 뭐 결정하는 일. 대한민국 예산을 결정하고 법을 결정하고 국가 방향을 결정하고 인사를 결정하고 결정권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결정권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 입법권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자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헌법적으로. 이건 네.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재정권은 좀 다르죠. 재정권은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헌 이전이라도 확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방이 우리가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이 한 5형제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지금 대학 가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 둘셋 낳는데도 늘 부모님한테 가서 용돈을 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이 그래요. 지방자치 30년이 넘었어요. 지방자치를 하는데 단체장은 직접 뽑아요. 그런데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다 결정되니까 예산철만 되면 우리 허성무 의원이나 저 같은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갖고 맨 기재부 가서 로비하는 게 일이에요.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는 네. 머리 쓰는 사람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인재가 서울에 모이고 그러면 그 인재들하고 결정권이 있으니까 기업도 서울로 가야 되고 또 대학이라든가 연구하는 사람도 서울로 가 있고 해결이 안 된다. 결정권을 분권하는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20년 논쟁하는 걸 계속 제가 국회의원 돼서도 그렇고 예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기재부하고 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이제 이런 논리를 해요. 이제 전직 기재부 그 고위 이제 관료했던 분들하고 이제 편하게 그때 왜 이렇게 이거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국가 예산을 담당해서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방에 100만, 200만 정도의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국가의 국민의 예산권을 통으로 갖다 주는 게 이게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네. 한 500만 정도의 규모가 되면 네. 그러면 기재부도 여기 대전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광주일고 나온 사람들 자기 고향 가서 일해라. 왜 서울에 있냐. 중앙에 있는 많은 인재들과 결정권을 분산시키게 되면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은 이전을 시켰지만 이건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네. 기업이 이전을 하라고 이걸 시킨 거예요. 자, 기업 지방 이전해라 그러니까 당신들 서울에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 내려가라고 그렇죠. 그러냐.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어. 우리가 먼저 내려갈게 하고 다 내려보냈어요. 근데 기업은 안 가요. 왜? 그래도 결정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 건물은 지방가 있지만 결정권은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에 있어요.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나눠주기 위해선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초광형 행정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다가 예산 결정권을 내려줘도 믿을만하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충청자치도 가서 하고
광주 일고 나온 사람, 저주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우리 저 서남자치도 가서 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점에서 저는 지역 통합, 초강력 통합이라는 게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정권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당장은 우리 시에, 우리 군에 무슨 이익이 되느냐보다도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걸 매달 우리가 연말에 예산 로비한다고 서울 가는 이 용돈 타쓰는 이 국가 패러다임을 자, 우리한테 한 100억 주셔. 내가 한번 사업해서 뭐 중소기업을 하든지 스타트업을 하든지 이거 가지고 내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볼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날 용돈 따서서 애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용돈 얼마 줬으니까 너 뭐 100만 원 써라, 50만 원 써라. 이런 집안은 미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계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미래 전망을 가지고 논쟁을 좀 모아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걱정이 염려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금 통합 쪽으로 가고 있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불경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까? 예, 반대하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하거나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려면은 지금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서 그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 그 각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의회에서 찬성으로 의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 의회 의견은 근데 그게 부의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왜냐하면 의회도 국힘이 다수당이고 절대 다수당이죠. 네. 9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단체장도 국힘인데 거기서 진행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전선이 그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조금 그 전선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제 뭐 신중 또는 뭐 법적 근거를 더 강화시켜 달라 뭐 이런 통해서 자꾸 늦추자 이런 이야기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자 빨리 하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선은 생겼는데 사실은 이 둘 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앙정부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이 분권이라는 게 안 돼요. 우리 이 지방에서 이렇게 나누어 달라 아무리 외쳐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진행이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럼 부족하지만 지금 무조건 받아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이후에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경에서 국힘의 시도지사나 의회들이 소극적인 것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것하고 전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아주 쉽게 풀어서 잘 해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분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정부가 뭐 20조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20조를 준다. 그리고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렇게 준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적 규정을 통해서 권한을 나눠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2대 8의 지방세와 국세의 그거를 지방 부분을 35% 정도까지 20%에서 35%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40%까지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분명한 재정의 분권 그리고 권한도 어디까지는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알아서 한다는 법적 자치권에 대한 명확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나누어주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약속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분권을 시켜서 연방제 국가의 주 수준으로까지 분권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고 빨리 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가자는 논리하고 빨리 하자는 논리가 서로 상치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 개 같이 가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으면은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그 않습니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됩니다. 네. 이거 놓치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강주 전남에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충청 대전에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경도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러나 그 모든 걸 듣고 일단은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물꼬를 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출발을 하면은 나중에 연합해서 중앙정부와 중앙권력과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이런 권한을 법제화시켜달라 해서 그걸 내게 되는 거죠. 물론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그걸 적게 주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방이 이렇게 연대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상당한 수준의 분권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이면요. 지금 이제 부울경은 지금 잘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대전 충남도 이제 반대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됩니다. 네,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인데 해가 대통령이 깃발을 들었어요. 네, 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전폭적으로 같이 그걸 여당 내 논쟁이 있을 법한데 없어요. 왜? 그 노무현 이후에 지금 20년 동안 수건 사업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물이 들어왔어요. 이때 배 안 띄우면 이 낙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충남 우리 부울경 반대하시는 분들 정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용돈을 그동안에 뭐 한 100만 원씩 주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줄게 또는 500만 원 특별히 줄게. 요거 갖고 안 되죠. 그냥 우리 재산이 한 100억 있는데 그중에 20억 너 주고 또 둘째한테는 또 한 15억 주고 너 셋째는 넌 돈 많이 들여 너 30억 주고 한번 줄 테니까 너 가지고 이거 스타트업 해서 한번 유니콘 만들어 봐.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이게 분권이잖아요. 네. 자, 요 문제 핵심이 이제 재정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지방하고 이제 중앙이 국세가 한 75% 되고 지방세가 한 25% 돼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35% 65% 또는 6대4 정도까지 바꾸자. 뭐 궁극적으로 이제 5대5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이게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국고보조라는 게 있어요. 네. 국고보조라는 게 뭐냐.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국가가 보조해 준다는 걸로 한 95조, 한 100조 가까이가 매년 나가요. 근데 이 중에서 포괄보조라는 게 있으면 꼬리표 안 달고 이건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결정권을 넘겨준 포괄보조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 100조 가까운 국고보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자 이거는 네가 한번 알아서 결정해봐. 그러면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주잖아요. 그럼 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또 지식 정보가 모이고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재정권에 있어서의 분권에 대한 논의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특례 조항을 통해서 몇 개 이제 그 예산을 뭐 5조씩 더 준다 이런 논의만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재정 분권에 특히 이제 국고 보조를 어떻게 포괄 보조를 늘릴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좀 붙여주면 덧붙여주면 진짜 이거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데도 부울경이 안 한다고 고집된다. 그러면 부울경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죠. 이러한 정책적 논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집안 싸움에 골몰하느라 정책과 민생은 좀 뒷전인 것 같아 보여서 아쉽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다음번에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예, 흔쾌히 동의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좀 짧은 것 같아서 그 지금 25분이 주어졌는데 저희가 10분을 더 늘려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주제, 좋은 정책적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이 빈말로 그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대미 투자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상향 조정한다고 겁박했습니다. 이에 정부 고위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갔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하면서
분통을 텄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안 싸움에 매진할 때가 아닙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제발 일은 좀 합시다. 뉴스 인사이다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